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고 친지들을 만나는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첫 명절이 아니었느냐 싶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많은 국민들이 보낼 동안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밥상머리에 대화 소재로 올랐던 것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이 팀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입니다. 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곧 28일 날 검찰에 이재명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막바지 수사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해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김성태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지만 평소보다 훨씬 바쁜 연휴를 보낸 곳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입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도 조사를 받는다고 바빴을 겁니다. 또 바쁜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당장 손절은 하지 못하더라도 손절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의 길, 오는 31일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발족이 됩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 28일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이 출석을 하고 그 내용, 또 쌍방울에 대해서 이미 성남FC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과 연동해서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손절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두 갈래로 바빴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 만큼 변호사들과 이 준비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 소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 움직임을 또 견제해야 되는, 그래서 개딸들,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도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구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재명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민주당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자기 살 길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양측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검찰도 바빴지만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대장동 일당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도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비리입니다. 이게 지금 28일 검찰에 이재명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것이 소위 부패방지법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 기소장 내용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에 제출을 하죠. 법사위에 제출을 한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지금 변호사들과 설 연휴 기간 내내 준비한 것은 대장동 비리의 이재명의 혐의, 배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가나 단체,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재명의 배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고, 그래서 성남 시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줄곧 준비해온,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소위 거짓말입니다. 아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성남 시민에게 자기는 도움을 줬답니다. 뭐 당군 이래로 가장 큰 공익을 환수를 했다. 성남시에 시민공원도 만들고 이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이게 지금 맞서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이재명의 이 맞대결. 검찰은 이재명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대장동 특혜를 통해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환수를 해서 공익으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근에 국회에 검찰이 보낸 그 기소장입니다. 그 기소장에 이재명이 자신에게 올 그 김만배의 수익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428억 원, 이게 자신에게 올 지분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대장동에 특혜를 주는 갖가지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고 결재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익환수 이걸 핑계로 이걸 그냥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은 아니다, 공익을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드러난 각종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이재명의 논리가 모두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은 28일 출석했어도 계속 자신의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진술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남FC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다. 이 후원금을 받아서. 아니면 예산을 썼어야 하는데 성남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재명의 논리는.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개인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남FC 후원금을 받으면서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 부정청탁이 발생한 부분과 이 성남FC의 후원금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 이 부분만 입증이 되면 제3자 뇌물입니다. 이건 이미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진상이 네이버에 요청을 한 이 기업들 네이버나 두산건설에 민원을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후원금을 내라 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도 있었다 라는 점에서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와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대장동은 배임,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은 게 이제 쌍방울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쌍방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대상으로 이제 구속은 시켰는데 기소를 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다음 달 초쯤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제 막바지 수사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었다.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대북 협력 사업에 이재명의 경기도를 대신해서 한 60억 정도를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이런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을 한 것이고 또 수백억 원의 횡령을 했다. 쌍방울에 김성태가 기소가 되고 구속은 됐고요. 기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입니다. 여기 쌍방울 김성태에 대한 수사에서 핵심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재명이 한 그 대북 협력 사업, 그걸 쌍방울이 거의 대신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이 사이에 이화영이 있었다. 이화영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화영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이걸 협력해주고 쌍방울도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쌍방울도 대북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60억 원입니다. 이 60억 원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대북 사업을 해서 이 60억을 대북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3억 정도는 경기도가 보내주는데 나머지 60억 원은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보내주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의 기소를 통해서도 모두 드러난 부분입니다. 김성태에 대한 기소가 있게 되면 이재명을 다시 검찰에 소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대북 불법 송금, 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 부분을 밝혔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김성태 관련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대북 결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각종 경제적 교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그런 대북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 2019년에 대북 제재 강화법,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부분에 걸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엔과도 관계가 되는 김성태의 이 불법 대북 송금. 그래서 검찰 수사에 따라서 핵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0억 원을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불법 대북 송금을 해줬다. 막 직원들이 쪼개기를 해서 대북 송금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김성태가 해줬으니만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의 수사와 관계되는 그 검사들, 변호사들이 모두 쌍방울의 사회이사나 이런 것으로 관여가 되어 있었다. 당연히 변호사비도 대납을 했을 것이다. 그 부분도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느냐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28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소환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성남FC와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또 내야 합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쌍방울, 김성태에 대한 기소를 하고 나면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제는 다음 달부터, 이달 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를 놓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민주당의 분열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상당 기간, 긴 시간 동안 이재명 측과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갈수록, 이재명의 민주당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